안녕하세요. 집주인 교육학입니다. 이제 11번째 영상인데요. 우측 상단에 보시면 기억나시죠? 집을 왜 사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몇 개의 영상으로 설명을 드렸고요. 그래서 어디에 집을 사야 하는지, 내 상황에 맞는 지역과 단지 고르는 방법, 즉 지역 분석에 대한 영상 또한 위와 같이 3개의 영상에 나누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왜, 어디에 사야 하는지 말씀드렸으니까요. 이제 뭘 해야 될까요? 부동산 투자는 실전인데 이제 사봐야겠죠? 내 상황에 맞게 얼마짜리를 어떻게 사야 할 것인지 이야기하는 게 오늘의 주제가 되겠습니다. 오늘 영상 이런 분들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모아둔 돈이 적은데 정부가 대출 규제한다고 해서 포기하고 계셨던 분들, 이 영상 길이 얼마 안 되는데 꼭 좀 보고 가셨으면 좋겠고요. 특히나 직장 생활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신 분들, 저의 또래 친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주택자에게는 아직 대출 한도를 최대한 받아서 실거주 한 채를 마련할 기회가 있다는 점, 오늘 영상에서 다뤄보겠습니다.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은행에 돈을 맡기면 왜 이자를 주는지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 어릴 때는 이상하다고 생각했거든요. 은행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는 커다란 철제 금고인데 안전한 금고에다가 내 돈을 보관해 주는 건데 그럼 오히려 보관료를 받아야 될 것 같은데 돈을 주네. 그치만 대출을 밥 먹듯 실행하는 지금의 저는 이렇게 생각하게 됐습니다. 은행이나 슈퍼마켓이나 다를 게 없다고요. 슈퍼가 농가에서 쌀을 10,000원에 사와서 소비자에게 30,000원에 팔듯이 은행에게 예금은 원자재를 싸게 사오는 개념이고요. 대출이야말로 소비자에게 본인들의 상품을 팔아먹는 거죠. 은행은 돈 벌려고 예금, 대출 업무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대출이라는 상품은 상품의 대가인 대출 이자를 두고두고 미래까지 받아야 하기 때문에 은행은 이 대출 상품을 아무한테나 팔지 않습니다. 대출을 받으러 온 사람이 다음에 2가지 중에 하나는 가지고 있어야 빌려주는데요. 하나는 그 사람의 소득, 즉 상환할 수 있는 능력을 보고 빌려주는 신용대출이 있고요. 다음으로는 부동산, 주로 아파트겠죠. 이 담보의 가치를 보고 못 갚으면 그 물건을 받아가는 조건으로 돈을 빌려주는 담보대출이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문제, 부동산 자산 취득엔 어떤 대출이 쓰일까요? 집은 국가와 지역을 불문하고 가장 비싼 재화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신용대출, 담보대출이 다 쓰이곤 합니다. 그러니까 둘 다 잘 알아둬야겠죠. 자, 다음으로 요즘 아파트를 사면 담보대출이 얼마나 나오는지 알고 계신가요? 서울과 서울에 인접한 경기도 핵심지의 경우에는 모두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으로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라면 서민 실수요자 요건을 채워야 겨우 50%를 받을 수가 있었는데요. 7월 1일부터 서민 실수요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요건이 완화가 되었습니다. 보시면 투기과열지구에서도 6억까지는 LTV를 60%, 6억에서 9억 구간에서는 LTV 50%를 대출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6억 5천만 원짜리 집을 사면 6억의 60%인 3억 6천만 원과 6억을 넘어가는 5천만 원의 절반인 2,500만 원을 추가해서 3억 8,500만 원의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조정 대상 지역의 경우 서민 실수요자 요건을 채울 경우 해당 단지의 KB 시세를 기준으로 5억까지 70%, 6억까지 60%의 담보대출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듣기에는 그럴듯했지만 이 조건으로도 내 집 마련을 하기에는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 이유는 첫째, 여전히 DSR 40% 규제를 하기 때문에 시중은행 담보대출을 이용할 경우에 이게 DSR에 걸려 다 나오기도 어려울 뿐더러 추가로 받아야 할지도 모르는 신용대출이 이 DSR에 걸려서 안 나와버립니다. 그렇다고 신용대출을 먼저 땡겨 놓는다? 그럼 주택담보대출이 승인이 안 된다고 할 겁니다. 계약을 해서 내가 집에 잔금을 치러야 되는데 주택담보대출이 승인이 안 되면 생각하기 싫은 상황이죠. DSR 규제가 계층 사다리를 걷어찬다는 말이 괜히 나온 말이 아닙니다. 둘째로 요즘 같은 상승장에는 실거래가와 호가의 차이가 큽니다.
거래만 되면 몇 천만 원이 올라서 신고가를 찍어버리죠. KB 시세는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서울에 집을 샀는데 그 서민 실수요 기준으로 60%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내 매매가의 60%가 나올 줄 알고 들어갔다가는 그것에 꽤나 못 미치는 대출 한도를 받아보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라는 얘기냐? 집 사지 말라는 거야? 아닙니다. 국가에서 무주택 서민 실수요자를 위해 안배해둔 보금자리론이라는 담보대출이 있습니다. 보금자리론은 대출 대상이 중저가 아파트에 국한되고 소득 기준이 있다는 것만 빼면 대출 한도 LTV가 투기과열지구 및 투기지역에서도 70%까지 나오고요. DSR 40%가 아닌 보다 느슨한 DTI 60% 규제를 적용받기 때문에 현금이 없는 사람이 집을 사는데 걸림돌이 되는 주요 규제를 모두 비껴갑니다. 이러면 담보대출 70% 최대로 받고도 DSR에 안 걸리니까 내 소득이 허락하는 만큼 신용대출도 최대로 받아서 내 집 마련에 쓸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모아둔 돈이 부족한 사람에게는 결과적으로 보금자리론을 받아서 살 수 있는 집이 내가 살 수 있는 가장 비싸고 가치 있는 집이 되는 셈입니다. 원래라면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게 만드는 무주택자만 쓸 수 있는 최후의 필살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보금자리론의 조건을 간단히 한번 알아볼까요? 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가 처분 조건부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신청자의 소득은 연 7천만 원 이하여야 하고요. 대상 주택의 시세가 6억 이하일 경우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대출 한도는 기본 LTV 60%, DTI 50%입니다. DSR 규제라는 말은 빠져 있죠. 여기에다가 실수요자 요건, 주택가격 5억 이하가 맞으면 LTV 70%, DTI 60%까지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보금자리론이 매력적인 부분은 상환 기간을 40년까지 설정해서 월 상환액 부담을 줄일 수가 있다는 점과 대출 금리가 고정금리라는 점입니다. 한국은행이 이번 10월 금통위에서는 금리를 동결했지만 11월에 0.25% 추가 금리 인상을 단행할 것이 기정사실이죠. 그리고 집값이 떨어진다고 걱정하는 사람들 다 금리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공기업인 주택금융공사에서 신청하는 상품이면서 추후 금리 상승에 이자 부담이 늘어나지 않는 고정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시중은행 고정금리 대출과 비교해서 낮은 금리로 높은 한도로 대출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얘가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저는 친구들이 누구야 집을 사보려고 하는데 같이 밥 먹으면서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 하고 물어보면 숙제를 하나 내줍니다. 제가 뭘 물어볼까요? 지금 가지고 있는 현금, 주식 같은 거 다 팔면 얼마 있는지 물어보고요. 은행 몇 군데 가서 신용대출, 마이너스 통장 얼마까지 나오는지 한도 조회해오라고 합니다. 그러면 내가 부동산 투자에 쓸 수 있는 최대 시드머니가 나오거든요. 예를 들어 모아둔 돈이 3천만 원이 있고 신용대출이 7천만 원이 나와서 1억의 시드머니가 있다. 그럼 계산해 보는 거죠. 내가 살 수 있는 제일 비싼 집이 얼마짜리 집일까요? 제가 대충 계산을 해오니까 3억짜리 집을 산다고 하면 보금자리론 70%로 2억 1천만 원의 대출을 받고 9천만 원 내 돈을 더해서 잔금을 치르고 취득세, 복비, 도배장판 다 할 수가 있겠죠. 여러분들도 내 집 마련을 하고 싶은데 돈이 얼마 없다 하고 생각하지 마시고 주식, 코인에 있는 돈 다 합쳐서 현금이 얼마 있는지, 신용대출은 얼마까지 나오는지 체크해 보시고 그걸 기준으로 보금자리론까지 받으면 내가 얼마짜리 집을 살 수가 있는지 한번 계산해 보세요. 아주 간단하게 내 집 마련 예산을 짤 수 있을 겁니다. 네, 지금까지 비싼 재화, 부동산을 구입할 때 당연하게들 알아보는 신용대출과 담보대출, 그 중에서도 가장 낮은 금리로 가장 높은 한도의 금액을 빌려주는 담보대출인 보금자리론으로 아파트 구입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오늘 영상을 보셨다면 내가 가진 시드머니 그리고 신용대출이 얼마가 나올지를 확인하고 나서 보금자리론까지 받는다면 얼마짜리 집을 구입할 수 있는지 감이 오실 겁니다. 그러면 이전 영상에서 지역과 단지 고르는 법에 대해 같이 알아봤잖아요.
호갱노노나 네이버 부동산에 가격 필터에 내가 구입할 수 있는 금액대로 최대 필터를 걸어서 단지들을 리스트업하고 그 중에 가장 좋다 싶은 지역, 가장 좋다 싶은 단지를 골라서 그 현장에 나가시면 되는 겁니다. 요즘 대출 규제에 대한 이야기로 걱정도 논란도 많은데요. 고승범 금융위원장님이 전세자금 대출에 대해서는 규제가 없다라고 밝혔지만 한 번 생긴 불안은 쉽게 수그러들지 않는 모양새입니다. 이처럼 전형적인 실수요자를 위한 대출도 규제에 안전하지만은 않아 보이는 상황입니다. 그래도 올해 서울시장, 부산시장 선거로 대변되는 여당의 지방선거 참패를 의식해서인지 올해 7월 1일부터 일부 대출 기준이 완화되는 등 다행히도 무주택 실수요자에게는 아직 선택권이 있습니다. 이 선택권이 사라지고 나면 늦습니다. 특히 통근이 가능한 거리의 실거주 내 집 마련이라면 저는 지금이라도 망설일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도 영상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구독자 여러분을 집주인으로 만들어드리는 그날까지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